안녕하세요. 참 좋은 NTV 김용관입니다. 6-3 생활권 분양 공고가 났는데요. 리첸시아 파밀리에 금호 아파트하고 신동아 아파트가요 시행하고 시공하는 아파트입니다. 보시면은요 6-4 생활권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해밀리 정류장, BRT 정류장이죠. 정류장을 끼고 있는 H2 블럭과 H3 블럭입니다. 그리고 H2 블럭이나 H3 블럭은요 학교 여기 초, 중, 고 요게 지금 거의 예정인데 요렇게 지금 학교가 가까이 있고 공원이 있고 그리고 6-4 생활권 앞에 상업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요. 상업시설하고 그리고 단지 내 주상복합 아파트잖아요. 단지 내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학교, 교통, 상업시설 등 여러 가지들이 고르게 갖춰진 그런 지역의 아파트가 분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피스텔 그리고 아파트, 상업시설이 같이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아파트에 관한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빗돌마을이라고 그래요. 6단지하고 7단지입니다. 아파트 청약인데 여기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뭐 평당 가격이 1,3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모집 공고일은 2021년 1월 22일 날 공고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입주 시기가 2024년 1월로 예정 잡혀 있어요. 빗돌마을 6단지는 580세대, 빗돌마을 7단지는 770세대입니다. 이건 이제 아파트만 이야기한 거예요.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난 세대수 아파트, 순수 아파트만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입주자 모집 공고는 1월 22일 날 났습니다. 1월 22일 날 났고요. 모델하우스 오픈이 1월 27일인데 예약제예요. 근데 제가 예약을 해보려고 하니까 다 마감됐더라고요. 뭐 일별로 전부 마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델하우스는 못 볼 것 같으니까 청약홈이라든지 아니면 리첸시아 파밀리 홈페이지 가시면 홈페이지에 모델하우스, 이제 이 모델하우스라고 하죠. 모델하우스가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면도 요즘은 잘 되어 있습니다. 막 3D로 해가지고 잘 되어 있어가지고 굳이 모델하우스를 안 가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 공급은 2월 2일 날, 일반 공급은 2월 2일 날 1순위가 있어요. 2순위는 거의 안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순위 청약 마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첨자 발표는 2월 9일입니다. H2 블럭, H3 블럭이 동시 당첨자 발표예요. 그래서 한 군데만 청약을 하셔야 돼요. 따로따로 청약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 연휴 지나가지고 정당 계약은 1월 22일부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발표하고 여유적인 시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평면도예요. 7단지 H2 블럭 그리고 6단지 H3 블럭입니다. 여기 BRT 정류장이 있는 데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하고 학교가 요 뒤쪽에 있고 여기가 6-4 생활권 이렇게 앞에 상업시설들이 쭉 있어요. 타워형으로 되어 있는 데들은 층수가 좀 높고요. 판상형으로 되어 있는 데는 층수가 좀 낮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청약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 자, 무주택이라는 건 현재 주택이 없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주택자들은 이제 가점제를 청약할 수도 있고요. 추첨제로 청약할 수가 있습니다. 1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추첨제로만 청약을 하셔야 돼요. 가점제 청약을 하신다 하더라도 뭐 가점이 워낙 높으니까 안 되겠죠. 일단은 무조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주택 이상인 분들은 청약 자체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5 이하 주택하고 85 초과 주택이 있는데요. 85 이하 주택이 바로 가점제로 하는 주택이에요. 그래서 일반 공급 세대수 100%를 가점제로 해가지고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그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은요. 일반 공급으로 세대수 50%를 가점제로 하고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해요. 이 추첨제를 선정하는 것도요. 무주택 구성원에게는 75%를 먼저 공급하고요. 이 나머지 25%는요. 무주택 구성원 여기 지금 75%잖아요. 여기서 떨어지신 분들하고 그리고 1주택 처분 조건 걸고 들어오신 분들 있죠. 이분들을 섞어서 추첨을 합니다. 25% 추첨해요. 그러니까 처분 조건을 걸고 청약하시는 분들은 거의 당첨될 확률이 정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적은 거예요. 확률 15%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1순위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통장을 가입하고 2년이 지났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예치 금액이 있어요. 각 시별, 도별 다르거든요. 지역별로. 그 금액 이상이 납입이 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주여야 되고요. 특별공급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특별공급은 따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85제곱미터 이하 가점제 100%라고 했잖아요. 통장이 뭐 청약 예금 통장,
부금통장 저축 그리고 청약종합저축 이렇게 있잖아요. 이분들이 2년 이상씩 다 가입이 돼 있어야 돼요. 2년 이상이 지났어야 되고, 청약저축은 1순위자로 공고일 전까지 납입금액이 돼 있어야 되고, 이거를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돼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저축자는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하고요.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당해지역, 우리가 보통 당해지역은 세종시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 그리고 기타 지역은 이제 세종시 1년 미만 거주자, 그리고 전국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바로 기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85초과입니다. 85초과는 가점제 50%, 추천제 50%예요. 그리고 1순위를 충족해야 됩니다. 청약예금도 마찬가지 2년, 2년, 2년 이렇게 돼야 되고, 요거는 청약저축은 1순위자로서 인정금액이 되고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됐어야 된다라고 됐고, 또 청약부금, 이 85초과는요 청약부금으로 청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청약예금으로 전환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요걸로 예금으로 전환을 했어야만 요 85초과를 청약할 수 있다. 요 두 개는 그렇습니다. 무조건 2년 거주지별 이상 예치금액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수를 한번 계산하는 법을 볼게요. 무주택기간은 32점, 총 만점이요. 부양가족이 35점 만점, 그리고 저축기간, 청약저축기간 17점에서 만점을 따지거든요. 요 세 개를 합친 걸 가지고 만점을 따집니다. 여기 보면 무주택기간은 15년 이상이 돼야 32점 만점이고, 부양가족은 6명 이상이 돼야 만점이고요. 저축기간은 15년 이상이 돼야 만점입니다. 자, 여기 금액이에요. 예치금액인데, 세종시는요 현재 전부 다 넣으려면 400만 원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400만 원 이상만 들어가 있으면 되고, 그 밖에 광역시나 이런 데는 700만 원까지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102제곱미터잖아요. 그러니까 100까지 넣는 거, 100까지는 상관없는데 112가 있어요 이번에. 그걸 청약하시는 분들은 여기 금액이 넘어야 됩니다. 요거 400만 원, 700만 원, 요거. 그리고 서울이나 이런 데는 1000만 원까지 있었어야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주택기간 적용 기준은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되고요. 30세 미만인자는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거예요. 30세 미만인자들은 혼인했어야만 그날로부터 무주택기간이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인정수는요, 신청자, 그러니까 청약 신청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번 등본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직계존속을 만약에 내가 부양가족 수로 넣으려고 하면요, 최근 3년 이상 계속 해가지고 같이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계비속은 누구냐면 이제 밑에 자녀들이잖아요. 30세 이상인 자가 만약에 직계비속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은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이 주민등록 등본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은 빼야 돼요. 30세 이상인 경우는. 미만인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상은 이렇게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부모님들을 등본표에 내 점수에 넣으려고 한다고 하면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이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전용주택은 이번에 당첨이 되면 향후 10년간 재당첨 제한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청약이 가능한 사람은 세종시를 거주하시는 분들, 아니면 기타 전국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의 경우에 청약이 가능하고요. 세종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일반 공급 세대 수의 50%를 우선 공급, 그리고 1년 미만하고 전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50%를 가지고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소형 저가주택이라는 정의가 있는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주택 가격이 8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근데 수도권에 있는 것들은 1억 3천만 원 이하이면 된다고 합니다.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모두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공급은 이제 추첨을 하잖아요. 이제 일반 공급 추첨하고 가점으로 이제 뽑는데, 예비 입주자가 있어요. 예비 입주자는 이제 공급 세대수의 500%를 예비 입주자로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뽑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그래서 500%까지 예비 입주자를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점제는 이제 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해서 예비 번호가 나오고요. 추첨제인 경우에는 추첨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예비 입주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고령자가 있다든지 장애인이 있고, 그리고 다자녀 가구는 이제 최하층 우선 배정을 할 수 있어요. 만으로 65세인자가 속한 그 세대에 최하층 우선 배정을 할 수 있고요. 주택 공급 시에 최하층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최하층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꼭 당첨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속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은 최하층으로 우선 배정하시면 당첨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는요,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적으로 무주택이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따 이건 특별공급에서 자세히 이야기 드릴 겁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은 이제 일반 공급으로 해가지고 당첨이 되신 분들은
분들은 이제 앞으로 4년 사용 승인 나잖아요. 사용 승인 나기까지가 3년으로 봐요. 그래서 1년 정도 더 갖고 있다 팔으셔야 되는 거고요. 특별 공급으로 당첨되신 분들은 5년간 전매 행위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당첨되신 분들은요, 주택 취득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만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증빙 자료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하나 증빙 자료까지 다 제출하셔야 되니까 그거 생각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특별 공급 자격 요건을 보도록 할게요. 공고일 현재 무주택 요건이 있어야 되고 청약자권 요건, 뭐 특별 공급별 신청 자격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특별 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세대 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1인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노부모 부양은 무주택 세대주에만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부모로 만약에 특별 공급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적격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부적격으로 만약에 처리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앞으로 공고일 기준이에요. 투기 지역이나 청약 과열 지구를 1년간 청약할 수가 없습니다. 1년간. 여기가 지금 세종이 그렇잖아요. 투기 지역이고 청약 과열 지구니까 앞으로 1년간 청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의 지역은 6개월간, 그리고 위축 지역은 3개월 동안 당첨 제한이 걸립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요거 잘 보고 청약하셔야 돼요. 무주택 구성원이라는 거는 공급 신청자하고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배속 등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들을 무주택 구성원이라고 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은요, 기관 추천으로 하시는 분들,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하시는 분들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는 거는 노부모 부양자,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든지 1주택 보유자 처분 조건 걸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전기관 특별공급일 경우는 가능합니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특별공급 청약 자격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추천이라든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청약예금통장, 그리고 청약부금통장, 주택청약조합저축만 가능해요. 청약저축은 청약예금으로 전환을 했어야 되잖아요.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치금이 지역별, 뭐 면적별 예치금이 이상인 자만 가능합니다. 청약부금은 85 이하만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노부모 부양하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85 이하만 할 수 있고요. 주택청약종합저축후 이렇게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 면적별 예치금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청약저축 가입자, 요 청약저축 가입자는요, 공고일 전에 벌써 청약예금으로 전환했어야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고 이거는요. 자, 그럼 이제 특별공급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전기간 종사자에 관한 특별공급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행복청이 있어요. 행복청에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여기 행복도시 세종시에서 당첨된 사실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재당첨 제한기간에 있다든지 2주택 이상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전기간 특별공급에 청약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기간 종사자 등들이 특별공급 비율이요, 원래 50%였는데 40%로 줄였습니다. 그 특별공급의 세대수요 50%를 무주택자한테 먼저 공급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50%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 인전 1주택 갖고 있는 사람하고 무주택 구성원들 해서 50%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주택자는 무조건 처분 조건을 걸어야 되고요. 처분 조건을 걸었는데 못했다 하는 사람들은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고, 그리고 6개월 입주를 못해요. 그리고 6개월 이내에 무조건 입주하고 6개월 이내에 처분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을 수 있어요. 자, 다자녀 특별공급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에 신청할 수 있고요. 미성년자가 자녀가 3명 이상을 둔 자여야 됩니다. 태아나 이방 자녀 포함하고요. 만 19세 미만인 자가 바로 미성년자입니다. 다자녀 중 전부 일부가 주민등록상 청약 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자격 요건은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이면 돼요. 그리고 소형 저가주택을 혹시 소유하고 있다라 하면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에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에 한 분이 신청하시면 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돼요. 그리고 소득 기준이 있어요. 2인 기준, 그러니까 3인 이하면 무조건 한 월 소득이 5, 600 정도, 그러니까 배우자가 소득이 있냐 없냐 이걸 따져가지고 500에서 600 정도 사이에 소득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자세히 보시면 되고, 이것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되고요. 소득 기준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3인 이하는 5, 600이다. 자, 생애 최초 특별공급입니다.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후연 사실이 없어야 돼요.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생애 최초는요.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근로소득이 소득세 납부한 적이 5년, 뭐 과거 띄어서도 괜찮아요. 계속적으로 5년이 아닙니다. 통산에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소득 기준은 뭐 130%, 뭐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해서 해주니까 그건 상관없고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4개월이어야 돼요.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고요.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해요. 지금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한 게 뭐가 있어요? 노부모 부양하고, 그리고 생애 최초잖아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되고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 그리고 소형 저가주택들을 갖고 있을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좀 소형 저가주택 갖고 있는 거 두 개가 있었죠? 요거 다자녀라든지 노부모는 소형 저가주택을 갖고 있으면은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빗돌마을 6단지 일반 공급 세대수예요. 요거 제가 지금 빨간하게 칠해놨잖아요. 지금 가점제는 여기 84까지가 가점제고, 요 90 타입부터는 추천제, 가점제 반, 추천제 반이잖아요. 여기를 청약하셔야 됩니다. 집이 있는 분들은. 그리고 여기 보면 빨간 데가 지금 많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나마도 뭐 13개, 16개예요. 거의 하늘의 별 따기죠. 그 특별공급을 신청하시는 분들, 지금 가점제를 신청하시는 분들 보면 최하층 많은 쪽을 청약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에 청약하면 여기에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 이제 빗돌마을 7단지예요. 90 타입. 여기가 이제 가점제, 추천제잖아요. 여기가 최고 많아요. 지금 90 타입이. 나머지는 100 사이즈 이런 건 2개, 90 사이즈 요거는 뭐 4개 이렇게 있어요. 요게 좀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최하층 우선 배정이 많은 데는 청약할 때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요것이 지금 특별공급에 대한 거예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 배정. 여기 보니까 요 우선 공급이 많더라고. 신혼부부 우선 공급 요거, 그리고 노부모 부양. 근데 여기가 그나마도 지금 노부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세대수가 좀 많이 된 거고, 요 지금 7단지 여기 보면 112까지 있잖아요. 이런 데는 노부모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노부모라든지 뭐 생애 최초 이런 거 청약하시는 분들은 요게 몇 개를 주는지 여기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수가 있으니까 많은 쪽에다가 청약을 하셔야 되잖아요. 없는 쪽에 청약하시면 안 됩니다. 청약을 잘 확인하고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일반 공급 하시는 분들은 봐가지고 지금 여기 특별공급 세대수에서 나가는 거, 그리고 또 넘을 수도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청약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다른 게 없어요. 특별공급에서 청약기간 6개월임에도 청약할 수 있는 게 신혼부부, 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라든지, 기간 추천은 청약통장이 6개월만 돼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는 거, 노부모 부양이라든지 생애 최초는 세대주만 할 수 있다라는 거. 나머지는 세대 구성원 중에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노부모 부양은 무주택 세대주에 한정한다는 거. 요거 지금 금방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부적격 당첨되면 앞으로 청약, 여기 세종시 청약은 1년간 못 한다라는 거. 그리고 최하층 배정은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에서만 최하층 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전매 제한 4년, 그리고 5년, 그리고 요거 취득자금 조달 계획, 그리고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라는 겁니다. 가점 계산하는 거하고 이런 것들 잘 판단해서, 여기 뭐 부양가족 이거 하는 거, 요거 3년간 계속 있어야 되고 1년 이상 계속, 30세 이상인 자녀들은, 그리고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계속 같이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돼. 금액, 요거 금액 맞추는 거, 그리고 이렇게 부양가족 수 계산하는 거, 추첨을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죠.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청약하셔야 합니다. 가점하시는 분들 되게 중요해요. 평형별 이런 것들은 제가 한번 뭐 할 수 있으면, 요거 평면도가 안 나와서 제가 여기다 못 올렸거든요. 다음 시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해서 꼭 당첨되시고요.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 궁금한 사항 같은 거는요, 아리랑 부동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lum동에 있거든요. 저희가 아파트 전세라든지 월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 저희 아리랑 부동산으로 전화주세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